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들어 볼 내용은 애니메이션 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대 위에는 두 대의 차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차를 더블 클릭하면 클릭된 차가 확대, 즉 줌인 되고 계속 회전됩니다. 그리고 차가 아닌 다른 곳을 더블 클릭하면 축소, 즉 줌 아웃되는 기능입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기본 코드는 제 유튜브 채널에 3.js 강좌 중에서 두 번째 강좌에서 만들어진 코드인데요. 이 영상의 텍스트 설명을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먼저 장면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두 대의 차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이 두 개의 모델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포맷은 GLTF입니다. 3차원 모델이 GLTF이므로 이 모델을 읽을 수 있는 GLTF 로더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장면에 대한 모델 구성은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기존의 코드는 모두 삭제합니다. 그리고 GLTF 로더 객체를 하나 정의하고요. 읽을 GLTF에 대한 URL이 담긴 배열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 각 구성 요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처리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GLTF 로더 객체를 통해서 모델을 읽어오고 장면에 이 모델의 위치와 크기를 적당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장면에 추가하고요. 모델의 이름을 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면에 두 대의 차가 표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판 모양의 무대를 추가합니다. 장면이 많이 어두운데요. 광원을 설정하는 밑줄 셋업 라이트 메서드를 수정하겠습니다. 기존의 코드는 모두 삭제하고요. 먼저 조변광으로 헤미스피어 라이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디렉셔널 라이트를 추가할 것인데요.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색상과 강도 값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디렉셔널 라이트를 추가합니다. 두 번째 디렉셔널 라이트를 추가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검정색 차가 빨간색 차보다 크기가 크게 표시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해서 4 모델의 바운딩 박스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검정색 차에 비해서 빨간색 차의 바운딩 박스를 보면 불필요한 여백이 많은데요. 이 불필요한 여백을 최대한 제거하면 두 차가 비슷한 크기로 표시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여백을 차지하는 구성 요소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다음 함수는 오브젝트 3D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이름 목록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차를 구성하는 오브젝트의 이름을 콘솔에 표시해보면요.
콘솔에는 두 개의 차 모델에 대한 구성 요소가 표시되고 있는데요. 콘솔에 표시된 구성 요소 중에서 이 오브젝트 밑줄 9와 이 플랜이 불필요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요소를 차 모델에서 각각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에서 제거해야 할 구성 요소의 이름을 지정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델에서 제거해야 할 구성 요소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를 추가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실제로 제거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전보다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제거되었고 두 차의 크기도 비슷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차 모델 자체에 포함된 정적인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림자는 3.js의 그림자 기능을 이용해서 동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더러에 섀도우 맵을 활성화하고요. 더 나은 품질의 그림자를 위해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모델에 대한 그림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차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그림자를 던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무대는 그림자를 던지지 않고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밑줄 셋업 라이트에서 이 라이트 2에 대해서만 그림자를 던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의 그림자를 위한 설정 값을 지정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하겠습니다. 밑줄 셋업 모델 메서드에서 차에 바운딩 박스를 표시하는 코드와 콘솔 로그에 대한 이 코드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차를 더블 클릭하면 클릭된 차를 확대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더블 클릭 시에 어떤 모델이 클릭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밑줄 셋업 피킹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 메서드를 생성자에서 호출하도록 하고요. 밑줄 셋업 피킹 메서드의 코드를 보면요. 더블 클릭 이벤트로 이 밑줄 온 더블 클릭 메서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메서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피킹에 필요한 준비 코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장면에서 이름이 카인 오브젝트 3D인 객체만을 담는 카스라는 배열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카스 배열에 저장된 요소에 대해서 피킹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 코드 위치에서 차를 확대해 주면 됩니다. 만약 더블클릭이 차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리턴문을 만나지 못하고 이 위치까지
코드가 실행되는데요. 이 위치에서 무대를 확대해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려면 무대에 박스라는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필요한 확대 코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확대를 위한 코드를 메서드화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3D 객체는 확대할 객체이고 뷰 앵글은 얼마나 기울어져 볼 것인지에 대한 각도로 단위는 디그리입니다. 이 줌 피트를 이용해서 이 부분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확대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무대를 확대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밑줄 줌 피트 메서드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긴 코드인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뒤로 미루고 일단 사용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밑줄 컨트롤스 필드는 5빗 컨트롤스 객체인데요. 아직 필드화 시키지 않은 이 밑줄 컨트롤스를 일단 사용한 것입니다. 밑줄 셋업 컨트롤 메서드에서요. 이를 필드화 시켜서 밑줄 줌 피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줌 피트 메서드로 가서요. 이 5빗 컨트롤스 객체의 타겟 속성이 변경되면 5빗 컨트롤스 객체의 업데이트 메서드를 호출해줘야 합니다. 이는 업데이트 메서드에서요. 다음처럼 호출해줍니다.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더블 클릭한 차가 확대되고 차가 아닌 배경을 클릭하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대, 축소가 되지 않는데요. 이 확대, 축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부여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G#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습니다. G# 라이브러리는 매우 뛰어난 속도와 기능을 제공하는 좋은 라이브러리이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웹페이지에서 스크립트를 CDN 방식으로 펌합니다. 밑줄 줌 피트 메서드로 와서요. 0.5초에 걸쳐서 확대, 축소 애니메이션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줌 피트 메서드의 코드에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줘야 하는 코드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카메라의 위치 변경, 또 하나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타겟 위치 변경입니다. 먼저 카메라의 위치를 0.5초 동안 새로운 위치로 단계적으로 변경시키도록 합니다. 이 코드 대신에 이 코드로 배치하고요.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바라보는 위치를 새로운 위치로 0.5초 동안 단계적으로 변경시키도록 합니다. 이 코드 대신에 이 코드로 변경합니다. 이 onUpdate 콜백 함수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는데요. 매 프레임마다 5빗 컨트롤스의 타겟 위치를 카메라가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애니메이션 중에 깜빡거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요. 차를 더블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배경을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축소됩니다. 시간값을 조정해서 애니메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을 0.5초가 아닌 1.5초로 변경하고 다시 살펴보면요.
이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 줌 피트 메서드에 대한 코드를 한 줄 한 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스는 모델을 X, Y, Z축에 정렬된 최소 바운딩 박스입니다. 이 그린 것 같고요. 사이즈 박스는 박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긴 모서리 사이의 거리이고요. 이 그림에서 이 노란색 선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센터 박스는 박스의 중심점으로 카메라가 바라보는 타겟 지점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이 초록색 포인트가 센터 박스입니다. 디렉션은 처음에 0, 1, 0으로 설정된 벡터입니다. 그리고 apply A6 angle 메서드를 통해서 X축으로 뷰 앵글만큼 회전한 단위 벡터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처음에 디렉션은 0, 1, 0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이고요. 이 단위 벡터를 apply A6 angle 메서드를 통해서 X축으로 뷰 앵글만큼 회전한 벡터가 됩니다. 여전히 단위 벡터이죠. 단위 벡터라는 것은 방향의 성질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헬프 사이즈 모델은 이 사이즈 박스의 반값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바로 이 길이이고요. 또는 이 길이입니다. 헬프 포브는 카메라의 포브의 반값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 각도이고요. 또는 이 각도입니다. 디스턴스는 최종적으로 모델을 확대했을 때의 거리값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 녹색 선의 길이입니다. 이 디스턴스는 앞서 구한 헬프 사이즈 모델과 헬프 포브 값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공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공식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의 새로운 위치인 뉴 포지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디렉션 단위 벡터에 디스턴스 값을 곱해주게 되면 크기와 방향에 대한 성질을 가진 벡터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여기에 위치 벡터인 센터 박스를 더해줌으로써 위치의 성질까지 얻게 되어 3차원상의 좌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뉴 포지션을 카메라의 최종 위치로 잡고 센터 박스를 카메라가 바라보는 최종 위치로 잡으면 모델을 화면에 가득 채워서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3차원 모델을 애니메이션으로 확대, 축소하는 기능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기능 하나를 설명하는 영상임에도 상대적으로 영상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